마지막이야, 얘들아, 마지막. 가나다 성질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24년도 9월달 모평 문제래요. 왠지 풀어보고 싶지 않니? 평가원 문제야, 평가원 문제.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야. 그렇지. 풀어내야지.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이 존재하는데 뭘 할 수 있니? 좀 뭔가 이상하지? 왜냐면 3가지 형질인데 2개의 상이 있대. 그럼 2개는 연관돼 있다는 얘기지. 맞잖아요. 3가지의 형질인데 3쌍이 들어있으면 다 독립인데 3가지의 형질인데 2개의 존재하면 그러면 2개는 연관돼 있는 거잖아. 이연관 1독립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됐어요? 근데 가는 완전 우성이래.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 나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대립이래. 다는 복대립이래. 근데 우열관계 주고 있죠? 왠지 우열관계 주면 또 반갑지 않아요? 방금 전에 우열관계 파악하는 문제가 풀어봤으면 이렇게 단서 주면 되게 반갑잖아요. 이건 파악을 안 해도 되니까. 안 그래? 나만 그런가?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파악해야 되는 게 뭐야? 누가 연관되어 있을까가 궁금하지 않니? 가형질과 나형질과 다형질 중에 어떤 형질이 연관되어 있을까? 맞아요? 왜 우열관계는 다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연관의 유무와 연관의 종류를 파악해서 교배시키면 되는 문제. 알겠니? 자, 근데 연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이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있는데, 자, 이러한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대립유전 쌍과 이 대립유전 쌍과 이 대립유전 쌍이 서로 다른 상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동에 각각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연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유전자로 표현해서 교배시켰던 거예요. 알겠니? 연관이 아닐 때는. 자, 근데 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라지 A와 스몰 A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고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일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연관을 상인 연관이라고 해요. 알겠죠? 우성은 우성끼리, 열성은 열성끼리. 됐어요? 또 어떻게 연관될 수도 있어? 라지 A와 스몰 A는 고정이고 라지 A에 누가 연관? 그쵸? 스몰 B가 연관이고 여기에 라지 B가 연관일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연관을 상반 연관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3가지 형태 중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유전자형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전자형 보고 바로 교배할 수는 없다예요. 왜냐면 이 경우에서 생성되는 생세포들은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죠.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4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경우에서 나오는 생세포는 이거랑 이거 2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 경우에도 얘하고 얘 2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럼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손들의 확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연관 상태와 연관의 유무에 따라서 표현형의 종류와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관을 파악하라는 문제야. 그럼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는 전부 다 연관 안 돼 있었지? 그러니까 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유전의 종류에 대한 문제였던 거야. 얘는 연관을 파악하는 문제야. 그냥 다른 개념이 추가된 것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추가된 개념인 것뿐. 그렇지? 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 연관인 게. 알면 더 쉬워. 왜냐면 연관일수록 나타나는 표현형의 숫자는 많아져, 적어져요. 더 간단해지죠. 유전자가 연관이 안 될수록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굉장히 복잡해져. 좀 굉장히 복잡해져서 경행수가 막 64가지, 128가지가 나와. 근데 연관돼 버리면 4가지밖에 안 나와. 훨씬 더 단순해진다고요. 그래서 더 쉽다, 연관인 게. 근데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남자와 P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라지 B 라지 B인 Q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대. 이상하죠? 뭐에 대한 유전자를 안 주고 있니? 다에 대한 유전자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왠지 궁금증을 유발하죠. 왜 다는 뭘까? 그지? 하지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주려고 하는 단서가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얘가 준 단서만 정확하게 집중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의 개수만 나오죠.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만 줬으니까. 근데 표현형이 몇 가지래? 3가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지 알겠니? 3가지. 찾아내면 이해도가 높은 거. 봐봐. 유전자형을 다 준 상태인데 라지 A와 스몰 A, 라지 A와 스몰 A잖아. 근데 A는 우연관계가 분명하지. 근데 만약에 이 A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A에 대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와? 2가지. 그럼 2를 곱하면 절대 3이 나올 수 없죠. 따라서 이 3가지가 나왔다는 건 A는 어떻게 돼 있다?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이 아니면 절대 3가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3가지,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3가지인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가와 나가 연관돼 있다는 뜻이에요. 가와 나가 연관돼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니? 다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포인트만 잡으면 연관이 바로 나와. 왜냐면 이거 여기서 연관인 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었구나.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 쉬운 문제. 알면 쉬운 문제.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알겠죠? 그러니까 분석이 되면 쉬운 문제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너네들이. 나중엔 더 빨라져, 진짜 너네들이. 훨씬 더 빨라져. 가나다의 유전자형 중 이거인 자손이 태어났대. 자, 근데 이걸 왜 줬는지를 생각해 보냐면, 얘네들이 연관된 건 알잖아. 자, 근데 유전자형이 이놈이지. 근데 연관돼 있지만 어떻게 연관됐는지가 모르죠. 연관 종류는 뭐 아니면 뭐. 그렇지. 이건지 모르잖아요. 자, 근데 요놈이 태어났대. 그럼 무슨 연관이요? 이거라는 걸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눠지자마자 바로 근거를 주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알겠지? 그래서 이 P인분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인 상인 연관이었다. 됐어요? 자, 그리고 FF가 태어났으니까 F 한 개는 가지고 있다. 됐어요? 됐지? 자, Q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상인 연관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때만 쓰는 거야. 둘 다 이형일 때만 쓰는 거야. 얘는 둘 다 이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반 상인 둘 다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이게 태어나려면 뭘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된 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이거랑 만나야 얘가 태어나지. 맞죠? 그럼 나머지 염색체는 뭐가 들어있어요? 스몰 A랑 라지 B가 들어있으면 되죠. 스몰 A랑 라지 B가 연관된 염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갖고 있어야 돼요? F도 갖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랬더니 이 P와 Q 사이에서 모두 Q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8분의 1이래. 그럼 이 중에서 얘하고 얘를 교배해서 얘랑 같은 확률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구했으니까 가나는. 하지만 누구는 못 구해? 다는 못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를 통해서 다를 구하면 되지 않나? 가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가나의 확률을 구해서 다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교배해서 Q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교배된 거 다 써보자. 교배돼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니? AB, 요 놈이랑 만난 거야. 연관돼 있으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놈이랑 만나면 AB, 스몰 A, 라지 B. 맞아요? 요 놈 AB, 스몰 A, 스몰 B. 됐어요? 요 놈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됐니? 그럼 이 중에서 엄마랑 표현형이 같은 거 몇 마리?
엄마가 B잖아. B는 의역이 분명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여야지. 그럼 라지베라집인 거 누구 몇 마리? 두 마리고 라지 A 하나 다 들어있죠. 그럼 표현형 같죠? 같은 거 몇 마리? 두 마리. 4개 중에 2마리니까 몇 분이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엄마랑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뭐가? 가와 나가. 한 번에. 알겠죠? 연관돼 있을 땐 가나를 한 번에 구하는 거예요. 더 쉽지 않니? 연관 안 돼 있을 땐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줘야 되잖아. 근데 연관돼 있을 땐 한 번에 가나가 다 나오잖아. 알면 더 간단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8분의 1이 가하고 나에 대해서는 2분의 1. 그러면 다가 확률이 몇일 때 8분의 1이 나와? 4분의 1이라는 걸 구했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놈을 교배했을 때 이놈이랑 같은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인 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얘가 뭐를 가지면 안 된다? 최우성 유전자인 D를 가지면 안 된다. D를 가지면 적어도 2개 이상이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D가 없다. Q에서는. 또 얘가 분모가 4인 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둘 다 이형접합이다. 그래야지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니까. 맞아요. 두 부모 좀 띄어쓰자. 두 부모 이형. 됐니? 자, 그럼 이거를 합치면 여기 들어가는 거 뭐밖에 안 돼? 그렇죠. 2밖에 안 되지. 알겠죠? F가 있는 건 확실한데 D는 안 된대? 이형접합이래. 그러면 나머지 2밖에 안 되지. 맞아요. 그러면 이 아빠 이 P의 나머지 유전자는 뭐예요?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4분의 3이 나오지. 유전자 똑같으니까. 그럼 4분의 3 나오니까 얘들 뭐 들어가야 돼? 다른 게 들어가야 돼. 다른 게 들어가면서 0이어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 최우성인 D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밝혔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이 4개 중에서 아버지랑 표현형 같은 거 몇 마리?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해라. 어떤 거?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렇죠. 얘 하나죠. 얘 하나. 따라서 답은 4분의 1 곱하기 이거 둘이 교배해서 얘가 될 확률은 몇 분이면? 최우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내가 답을 알려줬죠? 그러면 답 쓰고 넘어가면 돼, 안 돼요? 본인이 직접 밝혀봐야 돼요. 그걸 물어볼 겁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